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구영 강사입니다. 1분 컷 워크북 특강 계속 진행을 해볼 건데요. 사생활의 영역의 자유 파트가 조금 문제가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찍으니까 역광이 나오네요. 얼굴이 못생겨도 이해를 해주시고. 179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헌법 제16조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헌법에 써져 있는 기본권이 두 개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체의 자유는 그 원칙적으로는 사전 영장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사후 영장인 것을 헌법에 둘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거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후 영장이어야 되는 게 사전 영장만 규정이 돼 있고 원칙만 규정이 돼 있고 예외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줄이 이 말입니다. 헌법 제16조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장주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로 인정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 숨어 있을 개연성과 그다음에 긴급성이라는 게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사후 영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혹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주거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튀었네. 네, 헌법 위반된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요 조문과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지문이 되겠어요. 2번 헌법 제16조가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는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있어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에 있어 우리가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이거랑 이름이 비슷한 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요.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내가 이사 가겠다 아니면 해외로 떠나겠다 이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거의 자유는 이제 국가가 막 우리 집에 막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집을 막 수색하지 말라 이런 사생활 영역의 문제입니다. 3번 주거용건 촉물의 사용 수익 관계를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은 헌법 제16조에 의해서 보호되는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필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빌려줘가지고 돈을 받고 그런 문제인데 이게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내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가 뭘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죠. 막 들어가가지고 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랑 상관이 없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형법 판례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많이 있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집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임차인이라고 하죠. 세입자라 하죠.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집주인이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데 요거 이제 초원복집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랑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최신 판례 바뀐 거 있죠.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주거 침입죄 판례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대차 기간이, 그러니까 세입자와 집주인이 있었을 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서 좀 나가라라고 하면서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판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180번 1번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왔는데 합헌 키워드는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우리가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우리가 교도소장이 여러분들 작업장 검사행위를 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위헌 키워드죠.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이제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게 헌법 위배되는 판례도 똑같이 배웠죠. 다음 4번은 인구주택 총조사가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181번. 1번 지문인데요. A시장이 B경찰서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서 경찰서장에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고 이거랑 비교되는 판례가 요양, 급여, 내역을 제공한 판례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2번 판례도 침해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직 선거할 때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형의 범죄 경력을 제출하도록 했다.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가 없이. 이것도 후보자에게는 좀 창피하겠지만 우리가 일반 국민의 선택권을 위한 것이다. 3번이 침해하는 판례네요. 그래서 신상 정보를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는 조항은 뭐 재범이라든지 반성의 여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위배되는 판례가 맞습니다. 4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를 만났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녹음을 해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어요. 네. 다음 182번. 자, 우리 이 판례는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판례인데요.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에서 어린이집 CCTV 판례는 헌법이 위배되지 않았죠.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죠.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 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데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 4번 우리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183번. 우리 183번도 이제 교육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보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졸업생 관련된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을 보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죠. 그래서 헌법제 10조와 헌법제 17조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 3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일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우리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이거를 떠나서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가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조차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비례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문 옳게 고치기 어렵고 그냥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빨리 풀 수가 있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184번. 여러분들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이죠. 여기다가 글을 쓴다는 건데 공개가 된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것은 일단 사생활의 영역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도 왜 보호가 안 되는, 즉 제한도 안 되냐면은 내 생각을 인터넷 글을 못 쓴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A라는 것이 옳다라는 글을 못 쓰게 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랑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기본권이 제한이 되는 거냐면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뿐이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 인터넷 게시판 본인악인죄, 결국 본인악인죄 판례죠. 판례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다까지 여러분들 알면 되겠어요. 다음 17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죠. 요것은 비밀 부분과 자유 부분을 바꿔서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2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유로운 생활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죠? 뒷부분이 좀 더 명확해요. 사생활의 자유란 들여다보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니죠. 사생활의 비밀이 야 보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비밀 부분과 그 다음에 자유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질문이게요. 그 다음에 3번 법원에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에 당해 법적 분쟁이 있어서 증명해야 될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대요. 그럼 이제 돈을 달라고 하려면은 내가 돈을 빌려준 계좌번호가 찍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4번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인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보호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사생활의 자유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침해도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지만 2번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185번은 쉽죠. 여러분들 합헌 키워드 2개나 나왔어요. 엄중격리 대상자 판례 나왔고 CCTV 판례 나왔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흡연권과 혐연권은 맨날 똑같이 그리는 거 있죠. 우리가 혐연권을 먼저 그리면 혐연권 있고, 그 다음에 흡연권 있었을 때 둘 다 헌법 제10조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랑 17조 사생활의 비밀 가정을 똑같이 깔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생명권이라든지 건강 이런 거랑 관련이 됐기 때문에 혐연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흡연권 이렇게 가지고 흡연권이라고 한다면은 헌법 제10조랑 17조에 있어서 뒷받침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건 3번 아니면 4번 중에 있겠군요. 야, 여러분들 3번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인데 이번에는 질병명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까 비교 판례랑 비교했을 때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죠.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으니까 틀렸다. 4번 게임물 우리가 본인인증 게임물 여기 탈까요? 우리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될 겁니다. 다음 186번 질문인데 올해 경정승진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 풀고 이번 파트는 이번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되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했다. 어떤 특정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요거는 어떤 판례가 있었죠, 여러분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판례가 있었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판례 빼고는 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는 성범죄에는 다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질문이고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우리 1차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던 판례다. 2번은 유형 키워드입니다. 자,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 사건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인데 뭐가 규정이 안 됐냐면은 수사 경력 자료의 삭제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됐다는 것은 그 소년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수사 경력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수사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수사 경력 자료가 삭제가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평생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년에게 있어서 뭔가 도장이 찍히게 된다. 낙인이 찍히게 된다.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었으니까 수사 경력 자료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남은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면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성인의 경우에도 범죄 경력 자료는 삭제가 안 되는데 수사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은 삭제가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수사 경력 자료가 삭제가 되는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에 대해서 수사 경력 자료 삭제를 규정하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례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3번은 요즘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즉시 명단을 공고해야 돼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위배되지 않는데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어쩐지 답이 안 보이더라. 저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우리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인격권 보호에 있어서 뭐 우리가 알 권리, 우리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영업의 자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갖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익이 어느 정도 우월한 것인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유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개인정보를 까면은 인격권이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알 권리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깠다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사생활의 비밀과자의 파트 1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2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